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사회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해안 지형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산악지대, 산지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린 산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물로 떠나야겠죠. 우리 바다, 바로 해안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하모니 해안 지형,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해안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교과서 58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58페이지.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안 지형의 경관을 보고, 그리고 주요 해안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떠한 모형으로 형성되는지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피지라는 태평양에 있는 피지 섬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피지, 얼굴에 나는 피지 아니고, 자, 이 피지 섬에는, 자, 여기는 쭉 내가 다양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만 읽어보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만 밑줄만 그어볼게요. 자, 나무 깊숙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이 특징이래요. 숲인데 뭔가 숲이야. 뭐 숲인데 왜 바닷속이다? 특이하죠. 자, 나무 깊게 뿌리를 세워서 그 사이사이에 뭐 물고기를 낳는다든가 다양한 부화장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나무 같은 것을 지탱해 주다 보니까 태풍이라든가 다양한 해류의 흐름을 막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되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줘서 관광지로도 유명해지는 곳이 바로 맹그로브 숲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맹그로브 숲 같이 다양한 바다의 다양한 지형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은 교과서 59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다양한 지형의 모형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 나타나는 몇 가지 선생님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요런 동그라미, 또는 요런 동그라미도 있을 거고, 요런 동그라미, 요런 지형들, 이런 수많은 지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해안선을 잠깐만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해안선. 우리가 해안선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한번 선생님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지역은 지금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예요. 자, 여기 지역은 육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도가 이런 식으로 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여기 나타나는 바깥의 지형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파도가 탁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어느 순간 조금씩 깎여지게 될 겁니다. 점차 이 지형은 둥글둥글 깎여지게 될 거예요. 자, 반대로 이쪽 지역에는 수많은 물들이 쭉 들어와서 여기 되면 물살이 약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은 뭐가 생기냐? 수많은 모래들이 계속 쌓이게 돼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퇴적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이런 지형을 퇴적이 되는 곳. 반대로 깎였던 이 지형은 뭐라고 하냐면 침식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침식이 되는 곳, 반대로 퇴적이 되는 곳, 이 두 가지로 하면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지형을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만이라고 합니다. 아, 잘못했네요. 곳이에요. 곳이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간 지형을 뭐라고 하냐면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양한 해안 지형에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암석해안, 이 바깥에 나와 있는 특이하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지역, 곳에 해당하는 이런 지역에는 어떠한 지형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게 되면, 파도의 침식의 작용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어떠한 모양이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해식애라고 했어요. 해식애. 해식애가 뭐야? 발음이 좀 이상하네. 해식애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으면 이렇게 큰 절벽이 있고, 이건 바다예요. 이렇게 있는 절벽에 있는 요 절벽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해식애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다양한 모양의 씨아치, 시스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씨아치나 시스텍, 그리고 암석기둥이나 해식동굴은 선생님이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식에는 아까 방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막 쳐요. 파도가 이렇게 치게 되면 이 절벽 모양으로 점차 깎여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해안 절벽이 만들어지는 것을 해식애라고 합니다. 해식애. 해가, 여기 해라는 것은 바다 해자, 식이라는 것은 깎이다라는 뜻이에요. 애라는 것은 원래 절벽 애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깎여진 절벽을, 해안 절벽을 뭐라고 하냐면 해식애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해식동굴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해식이가 계속 깎이고 안쪽에 깎이다 보면 하나의 동굴의 모양으로 바뀐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양의 동굴이 만들어지면 해식동굴, 바다가 만들어준 하나의 동굴이 되겠죠. 이런 동굴 속에는 수많은 이런 물고기도 살 거고 박쥐 같은 것도 살고 있을 거예요.
자, C스택과 C아치, 이게 아까 말했던 요거인데, 이 C스택과 C아치라는 것은, C스택이라는 것은 원래는 조그마한 암초를 뜻해요. 암초. 그래서 예를 들면 배 같은 게 지날 때는 이 C스택을 잘 요리조리 피해가야 됩니다. 잘못해서 쾅 박아버리면 배가 꼬르르르 아마 침몰하게 될 거예요. 자, C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아치 모양, 참고로 이런 거 알아두세요. 건축물 중에서 이런 식으로 생긴, 이렇게 생긴 모양들 뭐라고 하면 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도가 만들어진 아치 모양이다 해서 C아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기 말했던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만들었다? 파도, 물이 만들어서 깎여서 만들었다.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침식작용에 의해서. 자, 아까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해식동굴이 있어요. 이런 해식동굴이 있는데 나중에 하도 깎여서 깎이다 보면 나중에는 뻥 뚫립니다. C아치같이 아까 앞뒤가 완전 다 뚫려버려요. 뚫려버리고 그 뒤에다가 나중에는 위에 뚜껑 가지고 속 날아가 버리면 이제는 C스택이 되는 겁니다. 해식동굴, C아치, C스택. 자, 여러분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것은 이때까지 침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침식은 깎이는 것들. 이번에는 배울 것들은 퇴적에 관련된 것들인데, 자, 모래 해안에 관련된 것들, 다양한 어떠한 모래와 관련된 것들인데, 첫 번째로는 사빈이라고 합니다. 사빈. 해운대라든가 경포 또는 뭐 인천도 있겠네요. 이런 지역에 하나 여러분이 놀러 가게 되는 곳, 바로 해수욕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수욕장. 사빈이라는 것은 모래가 퇴적되고 해가지고 쭉 아주 아름다운 모래 벌판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빈이라고 해요. 사빈.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는 거치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깥에 있는 조그만한 길다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길다리 안에서 물이 점차 고여서 나중에는 하나의 호수 모양이 되는 것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석호라고 합니다. 갯벌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기 앞서서 아까 말한 사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해수욕장을 뜻해요. 얇은 모래사장 같은 이런 곳을 사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필리핀에 몇 번 갔어요. 필리핀 가가지고 다양한 해수욕장을 즐겨보기도 했었고, 이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뭐 산호초 같은 것도 구경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빈 같은 것도 되게 아름다운 지역, 특히 필리핀이나 아니면 미국 등 수많은 지역에 관광 휴양지로서도 유명한 지역이 바로 사빈일 거예요. 사빈. 자, 두 번째. 아까 설명을 좀 안 했었는데 이 사주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모래사장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지와 한 육지, 섬과 원래 육지가 있는데 그 지역을 이어지는 하나의 모래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밀물 때는 길이 없어지다가 썰물 때는 길이 생기는 약간 마법 같은 길이 생기는 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잠시 후 바닷물 한가운데 가느다란 선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2차선 도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루에 2번만 물 위로 떠오르는 도로, 경기도 화성 제부도의 명물 바닷길입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커서 생기는 자연현상인데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보기 위해 한 해 200만 명이 몰려듭니다. 사주. 자, 그럼 석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주가 길어져요. 길어지게 되면 육지와 육지 다 만나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의 호수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석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사주라든가 아니면 사빈, 방금 말했던 석호.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떠한 파도 작용에 의해서 파도가 이제 모래를 끌고 오는 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퇴적 작용.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구분하면 침식과 퇴적에 의해서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갯벌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굳이 설명할 거 없지만 우리나라의 특히 서해안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갯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갯벌 체험 초등학교 때 해봤을 수도 있고 한번 안 가본 친구들은 나중에 좀 코로나가 가라앉으면 한번 가보면 참 재밌을 거예요. 참고로 선생님은 옛날 갯벌 지역에서 군대를 다녔었는데 갯벌에 한번 몸이 딱 빠지게 되면 잘못하면 몸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으면 막 허우적거려가지고 갯벌에 나오려고 하면 오히려 점점 몸이 쑥쑥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나 좀 도와줘 해야지 친구가 끌어줘야지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진짜 약간 잘못하면 모래지옥 같은 위험한 곳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놀러갈 만한 그런 갯벌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을 가진 않겠지만 갯벌은 잘못하면 그렇게 깊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튀어나온 요거를 뭐라고 하냐? 사주라고 해요. 사주. 아까 말했던 섬과 육지를 이어지는 하나의 모래 길 같은 것을 사주라고 하고,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퇴적되는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사빈이라고 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해수욕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특이하게 튀어나온 이런 곳을 뭐라고 하냐면 시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 아치 모양이라서 시아치가 될 거고,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은 동굴이니까 해식 동굴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절벽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안 절벽이니까 이걸 해식애라고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양한 지형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갑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의 필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 아마 빈 공간이 좀 애매모하니까 59페이지에 적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공간, 내 생각에는 61페이지가 더 좋겠네요. 61페이지에다가 이 필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식과 퇴적, 그리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산호초까지 해서 이 내용을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적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은 정리해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했으니까. 자, 산호초 해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 안 했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산호초 해안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수많은 산호들이 있는 해안을 산호초 해안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곳인데, 이 그림만 봐서는 이게 뭔 그림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해안에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산호들이 숨쉬고 있는, 마치 무슨 인어공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해변이 바로 산호초 해안이라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아름답죠? 수많은 산호들이 이게 숨쉬고 있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스킨스쿠버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도에 헤엄쳐가지고 안쪽에서 막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산호들이, 참고로 산호는 함부로 건드면 안 됩니다. 자, 산호라는 것은 한번 자라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한 10년, 심하게는 한 100년 가까이 있는 시간이, 자라봤자 몇 센치밖에 안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스킨스쿠버를 해가지고 막 산호를 빡빡 뿌기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수천 년의 시간을 박살내는 거니까 그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산호초 아름다운 해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말했던 맹그로브 숲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교과서 60페이지 보게 되면 수많은 다양한 지역의 해안 관광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든가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있는 2번의 그림, 그리고 3번은 아까 말했던 시스텍 같은 모습, 4번에는 이런 지역의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 해안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기분, 아름다운 약간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의 심신을 만족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산과 바다,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한번 확인학습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암석해안, 아까 말했던 암석해안은 뭐야? 이거는 곳이라고 하는 곳, 튀어나온 지역이에요. 곳. 자, 이 곳 같은 경우에는 주요 형성 요인은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조류라는 것은 파도를 뜻해요. 조류의 작용으로 미세한 흙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을 뭐라고 한다? 바로 갯벌이라고 합니다. 흙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이런 지역은 아까 말했던 수많은 지역들이 이제 푹 빠지게 되는 갯벌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3번은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잘 정리해 봅시다. 답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암석해안은 디귿, 리을, 비읍, 그리고 기역, 니은은 모래해안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침식과 퇴적이라는 부분을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암석 같은 경우는 침식, 그리고 모래해안 같은 경우에는 퇴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구분하면 여러분이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교과서는 61페이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해안지형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관광산업이 아마 대표적일 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실 해안지형의 특성이라면 그냥 사실 너무 다 아는 것들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할게요. 아무래도 내륙에 비해서는 기후가 별로 그렇게 춥거나 덥지 않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다른 지역과 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을 교류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고, 거기에다가 식량자원, 먹을 것들도 구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해안 지형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어부들은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해녀일 거예요. 해녀.
이런 해녀분들은 대표적으로 전복이라든가 수많은 물고기 같은 거를 잡아서 사람들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요새 최근에는 양식업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있죠. 여러분이 양식하면 떠오르는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회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회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회로 가장 유명한 횟감이 뭐가 있냐면 보통 광어라고 있어요. 광어. 자, 그럼 광어 말고도 또 여러분이 아마 양식으로 유명한 생선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는 그 생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는 예를 들면 전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양식으로 해는 하나 더 있겠네요. 여러분이 밥에 싸먹는 제일 아마 편하게 아마 먹을 수 있는 거, 김, 이런 것들이 아마 양식업에 해당할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해안지형의 다양한 아름다운 이제 해안 광경 같은 거를 아마 즐기기 위해서 다양한 수면한 아마 관광 명소를 많이 만들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이 호주에 한번 놀러 가게 된다면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같은 곳이 아마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세계적인 유명한 지역에 관광지가 많죠. 멀리 갈 것도 없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천이라든가 부산 같은 지역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해안을 아마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어업이라든가 양식업을 중심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공업도시라든가 관광산업이 상당히 발달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면 어쩌면 바다가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해안지형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에 돈을 벌려면 수많은 관광산업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아마 선생님이 어렸을 때의 문제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새만금에 있는 간척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갯벌들을 다 땅으로 메꿔서 이제 토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 갯벌들을 이제 파괴시킨다는 부분에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고 수많은 환경보호단체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런 새만금 때문에 최근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가 떼 죽음을 당하기도 했었죠. 거기다 예전에는 한번 유조선이 한번 터져가지고 기름을 담은 배가 터져가지고 선생님이 아마 대학교 때 했을 거예요. 아마 이 기름이 바다 전체에 쫙 뿌려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냄새 때문에 살 수도 없었고 거기는 물고기도 완전 떼죽음을 당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가가지고 거기는 기름을 하나하나 다 닦아가가지고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다시 태안의 모습을 찾았지만 옛날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런 간척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간척 사업이라는 것은 땅을 메꾸는 거예요. 바닷물을 메꾸는 거. 이런 걸 메꾸는 것 때문에 해안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염물질도 바다에 많이 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시가 발달한 거와 이제 반대로 환경 파괴는 점차 커지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게 되면 간척 사업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아마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것만 볼게요. 교과서 63페이지를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세 가지 키워드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해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후손들에게 남기자면서 해안을 보존하는 노력을 많이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당연히 갯벌도 많이 보존하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갯벌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갯벌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살고 있는 하나의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지역을 이제 땅으로 메꾸거나 간척 사업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갯벌들을 보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관광을 할 때 관광을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태 자체를 그대로 즐기는 생태 관광이란 것도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환경을 지키면서 우리가 또 삶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내용은 좀 많았지만 간단하게나마 마지막으로 확인학습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통적으로 해안 지역에서는 어떠한 생활을 했냐면 어업이라든가 양식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교류가 발달하면서 대규모의 무역항으로 성장하기로 했던 것이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바뀌어요. 뭐 그 외에도 뭐 관광도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도시가 발달하면서 환경 파괴가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 장점과 단점 다 기억하면서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내용이 오늘 좀 많긴 했지만 해안지형의 특성,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뭐가 있냐면 처음에 큰 필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필기를 적어서 이번에 찍어서 올리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잊지 말고 아까 말했던 1번 제일 첫 번째 해안지형의 침식과 퇴적, 산호초와 관련된 그 부분은 필기를 정리해서 찍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면 오늘까지 아마 목요일이니까 한 2, 3일 더 있으면 여러분 얼굴 보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얼굴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